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뭐 어느 지역에 계시거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 동네 민심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셔서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야심찬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갤럽 그리고 NBS 조사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67%, 갤럽은 64%였고요. 그리고 중도에서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7%. 그리고 계엄과 같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각각 지금 지역 분위기가 좀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사투리 중심주의. 네, 지역 말씨를 많이 쓰시는 분들께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댓글 팍팍 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훈 위원장님. 네. 출마자가 먼저 하시죠. 네. 출마자. 네. 우리 동네는요.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하는 대통령이다. 그야말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통령. 너무 좀 과한가요? 네. 하여튼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문제도 거침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정치인들은 다들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동산 문제, 네. 또 농지 문제, 또 민생에 대한 문제들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또 논쟁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상승 중이고 또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에 대한 또 이게 관심도 굉장히 좀 높아가가지고 이 우리 정부에 대한 그 지역민들의 기대가 아주 큰 지금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좀 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궁금합니다. 부산은 대통령 지지도가 네. 서울하고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 1% 작더라고요. 1%. 서울이 59인가 그렇고 부산이 58이 나왔던데. 네. 갤럽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MBS.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던데. MBS가 굉장히 보수적인 조사로 알려져 그러니까요. 있는데 MBS 조사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랐는데 요즘 이제 지역에 가보면 네.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본인들이 먼저 뛰어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하잖아. 그러니 이번 선거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쑥스러운 얼굴로 다가오세요. 다가와서 야 잘하더라. 그러고 뒤에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내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약간 자기가 지지하진 않았는데 아하. 일을 너무 잘하더라.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일을 잘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가면 먼저 얘기 안 해요. 대통령 잘하시죠?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하. 근데 그런 얘기를 먼저 건네주고 대통령이 잘하니까 민주당도 이번에 잘 될 거야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그 예전에는 좀 못 느꼈던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효능감들이 네네. 굉장히 부산에서 높아지고 있고 특히 대통령 스타일이 부산 사람하고 좀 맞아요. 아싸하잖아. 아싸라잖아. 아싸라잖아. 네, 아싸라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부산 사람 전 사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구도 좀 뭐 비슷하게 그렇죠. 뭐 이제 뭐 이재명이 뭐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일 좀 하네. 막 이런 뭐 갑자기 맞아. 네네. 다만 뭐 부산에 비해서는 네. 먼저 뭐 전에 안 좋아하시던 분들이 먼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좀 적고 다만 이제 좀 속된 말로 국힘에 대해서 좀 쪽팔려 하고 있는. 네, 좀- TK 정서가.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자를 보냈는데 네. 동명이인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어머. 근데 어떻게 이제 실수인데? 근데 동명이인한테 보낸 그 친구가 검사 출신의 제 친구예요. 되게 이제 대구 출신이고 예. 보수적인 친구인데 예. 그 제가 급하게 야야 그 동명이인한테 보내는 때 잘못 보냈다. 야야, 네, 잘못 했더니만 이제 보냈다. 문자가 왔어요. 예. 그래 고생 많다. 뭐 잘 보고 있다 하면서 예. 야 뭐 얘는 보수적인 친구니까 민주도 싫고 힘도 싫다. 국 없어요. 대구 힘도 분위기 싫다. 이렇게 짧게 예. 그 대구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약간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은 예. 아직은 조금 더 아하. 이렇게 다가갈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민주당도 싫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으신 것 교정해야 같아요. 될 거예요. 맞아. 제가 정의당 소속이라서 친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야. 대구 출신의 검사 출신이 지금 변호사하는 동기가 예, 대전 야야 내는 저 조국현 신당이다. 아니 이 저 전라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좀 아싸라잖아요. 예, 대전과 충청도는 양반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설에 이제 시장 돌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진짜 부산처럼 저한테 직접 오세요. 저랑 아는 사람이 아닌데 오. 와가지고 대통령 잘해요. 맞아. 오. 딱 네. 한마디. 어. 나 딸도 다른 얘기도 안 해요. 네. 우리는 그 안에 어. 모든 게 응축돼 있기 때문에 네. 잘해요. 이거 하나로 낙점도 표현이네. 이거 하나로 끝. 잘해요. 네, 그 잘해요에 네. 사실은 그냥 일을 아. 잘한다 이런 것도 음. 있지만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부심. 내가 오. 이재명 정부의 국민으로서 네. 내가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도 보면 MBS도 그렇고 그 저 갤럽인가요? 갤럽도 네. 그렇고 대전 충청이 좀 높아요 평균보다. 네, 갤럽은 64%인데 우리 네. 68% 나오고 오. MBS도 67%인데 우리 68%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중원이 확실하게 굳건한 그 이재명 정부의 네. 뿌리로 음. 지지 세력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뭐 주식, 부동산 네. 이 두 가지가 주요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그밖에 다른 점에서 어떤 뭐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 뭐 신뢰할 만해라든 이런 신뢰 자산과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어떤 좀 키워드들이 나옵니까? 실제 사실은 이제 주식은 네. 예,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음흠. 솔직히 얘기해서 부동산은 네.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거든요. 음. 수도권 중심의 아젠다이고 그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뭐 등락한다 뭐 이렇게 해도 지역은 조금 거리가 있죠, 그죠? 부산도 네. 그렇고 그렇죠. 우린 집값 더 안 떨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게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네,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완전 뭐 이렇게 수도권하고 다르죠. 예, 수도권에서 집 한 채 팔면 지역에 와서 집 두 채 산다는 이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진짜. 다섯 채 예, 다섯 채? 예전에는 다섯 채 사요. 와. 집 한 채 사고 네. 자가용 산다 그랬는데 네. 지금은 훨씬 더 그렇지. 집을 몇 채 더 예, 살 수. 그 네. 이거 해결 이것도 대전하고 뭐 부산이 부산에 또 또 차이에. 네. 대전은 두 채, 부산은 다섯 다섯 채. 잘 뒤로 비슷할- 갈수록 더 밀리. 전라도는 열채. 전라도는 열 채.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균형 성장에 대한 요구가 더 많구나. 강해져요. 이게 균형 성장이 돼야지 수도권의 집값도 잡히고 지역의 집값도 사실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에 대한 소구력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주식이 이제 오르는 부분은 실제 여기 데이터에 보니까 네. 우리 지역의 충청권 기업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시가총액이 116조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한 달 만에 133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아직 골목 경제까지는 조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풀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 상승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군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우리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가려운 것을 대통령이 교복, 긁어준다. 교복. 예, 네. 등골 브레이크, 네. 예, 이런 것들이 생리대. 굉장히 맞다. 그러니까 효능감이 확 올라가는 확 올라가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아젠다도 잘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들을 네. 속속들이 잘 알고 있구나라는 그렇군요. 것에 대한 효능감이 굉장히 크죠. 잠깐만요. 예, 신정원 네. 위원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농지 문제 나오니까 농지. 굉장히 이제 여론이 좀 갈려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원론적으로 이게 다루기 어려운 부동산 농지 그 경자 유전의 원칙 뭐 이렇게 실수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원론적인 말씀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또 이 수도권의 부동산하고 전라도의 부동산 또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의 부동산은 철저히 그 투기성 부동산이 대표적인 이름이라면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수요도 약하고 또 농지 같은 경우는 이 버려진 농지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부동산의 원칙은 실수요잖아요. 주택도 실수요, 농지도 실제 경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이 조금 더 정교원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역민들이 그 이야기를 꼭 좀 전달해 드리라고 네. 이야기해요. 수도권의 부동산은 네. 이 그야말로 투기. 투기의 가치가 있지만 지역민들의 이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라든가 가치가 또 알아가죠. 기준이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 부산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수부가 네.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제 공약을 내거나 얘기를 하면 그놈이지 뭐. 이놈도 그 말하고 저놈도 그 말하고 이랬었는데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와서 얘기할 때 다 설마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게 6개월 만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내려온 그 동구가 네. 굉장히 이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아 동구가. 동구가. 부산 동구. 예, 근데 거기 해수부 청사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 주변에 예. 거짓말 안 하고 매출이 예. 벙벙 뛰는 거예요. 사람이 없던 지역에 사람이 늘어나고 아니 그 해수부 직원 800명이 어디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네. 점심시간에 예. 그 주변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렇죠. 해야 될 거잖아요. 뭐 회식도 하고. 회식도 하고 예.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부산 진구에는 해수부 직원들의 숙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상가들이 저녁 시간에 또 예. 손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해수부가 왔어요. 어쨌든 네, 왔어요. 깜짝 놀랐는데 회사 법원이 또 온대요. 회사 법원. 회사 법원이 2028년 3월 그 개원하는 네. 거를 네.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어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공약한 것 중에 4개 중에 2개가 이미 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SK 해운이나 이런 것들이 본사를 이전하고 있어요. 그럼 아마 HMM도 곧 내려오게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동남권 투자은행도 설립이 예. 국회에서 법 정비나 제도 정비가 준비되고 있어요. 예. 그 지금 대통령이 부산에 공약한 4개 중에 이미 50%가 됐고 나머지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부산 사람들이 봤을 땐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노인과 바다에서 그놈이 벗어나나요? 그놈이 아닌 거예요. 그놈이 아니라 그놈은 하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놈은 그놈과 다른 애가 이놈이 많네. 예. 야하고 다르다 뭐. 아유, 이게. 가를 가 아니다. 가는 가. 가를 가 아니다. 예, 예. 가가 물으신다면 예, 예. 가는 가가 아니다.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산은 지금 온통 해양수산부 이야기, 그다음에 그 해수 그 부산 해양 네. 수도에 대한 이야기 어허.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부산시장도 네. 이 꿈을 받아서 실현하실 분이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어 간다면 음. 아마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부산이 이 전 국민이 보시기에 좀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근데 저 서은숙 최고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선거 때마다 현장 중계를 열몇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그럼 맨날 부산이 디비졌다는 거예요. 부산이 디비졌다 막 그러셨는데 까보면 아니야? 까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충청도만큼 모른다. 충청도 맞아요. 사람들 말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절대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근데 않는데 디비졌죠 충청도는. 충청도는 확실히 네. 디비졌죠. 저번에 대구- 디비졌어요. 이번에 부산이 디비지겠죠. 이제. 확실히 디비집니까? 아니 이게 꼭 네. 뒷심이 부족하거든요. 뒷심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이 들뜨지 않고 네. 이 힘을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 대구 대구. 같은 경우도 25% 25 이게 그 동률로 나왔지만 사실은 예전보다 28입니다, 국힘이 이제 28. 많이 좀 지리멸렬하고 그렇죠. 좀 뭐 어이없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망해서 그런 건데 이게 샤이 보수들이 대구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정국이니까 한 30%는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얻지 않을까. 그러면 대구 분위기도 조금 이제 확실한 변화의 계기가 생기겠다 싶었는데 네. 25%도 안 됐습니다. 어.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그렇죠. 예. 사전 투표에서 되게 저조했는데 본 투표에서 팍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럼요. 긴장을 놓치지 예.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 그리고 좀 이따 뭐 행정 통합에 관한 예, 뭐 이야기도 얘기해야죠.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대구의 시민사회 단체나 분들이 좀 약간 좀 실망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시죠. 있습니다.